그라운드 강의 쌍곡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셋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만 보고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식을 유도해보고 그리고 ABC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교과서를 열어보면 여러분들 쌍곡선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 두 점으로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2가 나는 점들을 잡아보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의 차이가 2가 나는 점들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지면 이 점으로부터는 거리가 3만큼 떨어져야지 3 빼기 1에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의 차이가 2가 나오는 점들을 첫 번째 여기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1만큼 떨어졌을 때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2만큼 떨어졌을 때를 또 찾아보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2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4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4짜리 원을 만들었더니 교점이 여기 생깁니다. 또 이 반지름을 3으로 하나 더 이렇게 늘려봤더니 이 반지름은 그럼 5야 되겠네요. 그래서 5를 만들어봤더니 교점이 여기 생깁니다. 그럼 얘를 또 한 칸 늘리면 얘도 또 하나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들을 뿅뿅뿅뿅뿅 키워보면 이쪽 원들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 모양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교점들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만 멀어지나요? 아니죠.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 모양이기 때문에 이 위아래의 모양은 당연히 대칭의 모양을 띠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살펴보죠.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면 또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똑같이 3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클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1일 때 이 거리가 3이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 거리가 1일 때 또 이 거리가 3인 위치가 찍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원들을 키워가면서 얘는 더 크게 원들을 만들어 보면 또 원들이 짜자자장 커질수록 얘가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요렇게 순차적으로 커지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똑같은 대칭의 구조로 요렇게 찍힐 겁니다. 그 점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보면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런 모양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연결해보면 이런 그림의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걸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을 여기 하나 찍어 봤었는데 반대쪽에도 똑같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일정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대칭의 구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의 차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요만큼이 거리의 차이가 되겠구나 라고 일단 발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쌍곡선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쌍곡선에서 이 두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점에서 출발해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인 두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거리의 차인데 이 길이가 요 길이랑 어때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걸 빼도 되지만 여기서 요걸 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사이의 길이가 즉 우리가 원했던 그 거리의 차가 된다라는 것이고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주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주축. 그래서 그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쌍곡선의 정의에 있는 거리의 차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그 거리가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축이 거리의 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바로 요만큼 차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떠올려 보면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이,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의 차이가 요거랑 똑같다
또 더 올라가도 2반지름과 2반지름의 차이도 여전히 얘랑 똑같다. 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연속적으로 찍어봤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쌍곡선의 모양은 쌍으로 좌우도 쌍이고 접으면 위아래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 이름이 쌍이니까 쌍쌍으로 생겼겠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제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식으로 돌아와 보죠. 처음에 쌍곡선의 그러면 수학적인 정의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기다 두 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f를 c,0이라고 잡고 이쪽에 f'을 마이너스 c,0이라고 잡아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2a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 P를 x, y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의 차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2a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써보죠. 거리의 차이니까 얘부터 그냥 쓸까요? fp에서 fp는 뭐죠? 그럼 루트하고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과 차이니까 또 루트하고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거리의 차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차이가 2a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절대값 좋아해요? 싫어해요? 절대값 싫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오른쪽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오른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2a라고 바꾸면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루트 빼기 루트니까 바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요것만 우변으로 샥 넘겨보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그대로 한번 제곱을 해보죠. 그럼 이게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 우변은요 이 루트부터 한번 제곱하고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예 곱하기 예 하니까 4a의 루트하고 나올 것이고 맨 뒤에는 4a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식을 쓴 다음에 여기를 전개하면 y제곱 y제곱 지워지고 c제곱 c제곱 x제곱 x제곱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얘는 플러스 2c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cx가 남으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cx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있는 4a 제곱만 넘겨서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루트하고 우변에 있던 얘가 그대로 써지겠죠.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그대로 써집니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 4를 지워버립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지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또 여기 4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또 지우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a로 바뀔 텐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변을 다시 제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제곱을 하게 되니까 이걸 양변을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되니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하면 여기는 c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의 cx 그 다음 플러스 a의 4제곱이 만들어지고요. 우변은요 이거 제곱하니까 a 제곱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의 x 제곱 플러스 2a 제곱의 cx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의 c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y 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가운데 똑같은 2a 제곱 cx를 지워버리고 식을 정리할 텐데 여기까지는 타원과 똑같습니다. 그럼 식 정리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는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으로 넘겨서 c제곱에서 x제곱을 a제곱 c제곱 x제곱에서 a제곱 x제곱을 뺀 형태로 이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a제곱의 y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a제곱 c제곱에서 a 4제곱을 빼니까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이때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이라고 요걸 b제곱이라고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이라고 치환한 결과가 b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니까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이때의 결론이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C라고 하는 위치는 A제곱과 B제곱의 합에 위치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C제곱에서 A제곱만큼 빼서, 즉 아까 우리가 요렇게 쌍곡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식을 살펴보면 y에다 0 대입했을 때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는 이제 b라고 하는 위치는 실제로 c제곱에서 a제곱을 뺐더니 그게 b제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요 식을 잠깐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에 요 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아하,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거나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 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타원에서는 뺐었죠? 근데 쌍곡선에서는 둘을 더하면 c제곱이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그림 다시 띄워볼까요?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얼핏 보면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곡선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쌍곡선은 실제로 곡선적인 성질도 띠고 있지만 직선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 이거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곡선이구나, 그러니까 뭐 포물선의 어떤 끝부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포물선이나 타원의 끝부분, 타원의 구석부분,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점근선이 뭐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제곱에 관해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일단 요 둘의 요 위치 두 개를 바꿔보죠. 그래서 b제곱분의 y제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풀마 1, 넘어가도 풀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a제곱, b제곱, x제곱을 앞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b제곱의 x제곱으로 이걸 앞으로 묶으면 요 안에가 1 플러스 하고 누가 남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걸 역수해서 여기다 곱하니까 x제곱분의 a제곱, 요것만 남겠죠. 그럼 얘를 이제 싹 곱하면 xxaa 지워지고 b제곱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게 y의 제곱이었으니까 요걸 이렇게 루트 씌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y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요거는 다 제곱이니까 앞으로 빼서 a분의 bx가 하나 등장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루트하고 여기가 1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남는데, x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갈 테니까 이게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라졌으니까 루트 안에는 1만 남겠죠. 그러면 결국은 x가 무한히 커지면 y라고 하는 값은 요 직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곡선을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놓고 보면 아, 곡선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쌍곡선을 계속 연장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계속 연장해서 그려놓고 한 200m, 300m 떨어진 저 뒤에 가서 이 쌍곡선을 바라본다면 정말 멀리 가서 보면 쌍곡선은 어떻게 보이게 되어 있냐면 이 직선처럼 그냥 이렇게 직선의 모양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기가 살짝 꺾여 있는 이런 모양이 사실은 쌍곡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하는 직선에 가까워지니까 그걸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점근선이 있어서 x가 좌우로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선과의 관계를 따질 때는 그 점근선과의 관계만 따져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곡선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점근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제 쌍곡선의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는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해보면 이 쌍곡선의 그래프는 a분의 bx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질 테니까 여기다 내가 a분의 bx라고 하는 직선을 직접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a분의 bx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려. 그래서 여기는 y는 a분의 bx, ab는 다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 기울기가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갖고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사각형을 처음에는 만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점이 a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바로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얘가 a, b니까 이 직선이 a분의 bx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을 다시 살펴보니까 y에다 0 대입한 값이 바로 x가 풀마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은 요 점과 요 점 a와 마이너스 a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그려지는 방향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이 선을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선에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도 곡선이지만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직선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완성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A와 B라고 하는 점근선의 이 A와 B를 찍어서 이렇게 네모를 만들고 요점 지나가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때 아까 우리 식을 어떻게 세웠죠?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는 순간 요 길이가 C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 바퀴 쫙 둘러보면 그게 따다다다닥 내려와서 요 점이 바로 초점 F가 되고 요 길이가 다시 C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동일하게 초점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초점의 위치는 그럼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점근선에 A분의 B를 만든 다음 이 대각선을 그대로 또로록 내리면 그 위치가 바로 초점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쌍곡선을 공부할 때는 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A분의 BX라고 하는 점근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쌍곡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우변이 1일 때는 y절편은 없죠. x에다 0 대입하면 y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y는 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에 찍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값은 존재하지 않고 y축과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고 x축과의 교점만 존재하는데 그 x축의 교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a다라고 해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c라고 하는 값은 요 길이가 될 테니까, 요 길이가 c일 테니까 다시 c를 찍어보면 이쪽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어디로 찾겠다고? 요런 위치로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는 이제 요런 위치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를 구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 길이는 이 길이랑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는 요 주축의 길이인 2a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형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변이 1일 때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이 1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변이 마이너스 1인 식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따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식만 볼까요? 자, 식만 보면 이번에는 y에다 0 대입하면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x에다 0 대입하면 y값이 풀마 b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x에다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지워져서 y제곱이 b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b하고 마이너스 b를 지나서 같은 점근선을 갖는 요렇게 생긴 쌍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쌍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그렇죠. 이 선 때문에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놨을 때 초점은 어떻다? 초점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요 a제곱 b제곱의 합이 c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요번에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 누가 놓이게 된다? 0,C와 0,-C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쌍곡선 공부하는 친구들은 식만 일단 보고 아하 우변이 1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그런가? 이거는 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우변이 1이면 쌍곡선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시면 되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쌍곡선은 여기 -1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든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뭐를 그리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때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들을 한두 개 풀어보면서 개념이 잡혔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초점의 좌표가 0,5, 0,-5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으니까 쌍곡선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이 정도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식으로 바로 이렇게 쓰지 말고 주축의 길이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요 길이겠죠. 요게 주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질 테니까 그러면 요 값은 B예요? A예요? B예요? A예요? 그럼 여기는 B B고 여기가 A A니까 아하 주축의 길이가 이번엔 2B가 되겠다. 그래서 B 값이 4라는 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니까 16이겠죠? 그래서 16분의 Y의 제곱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우변에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때 초점의 좌표 5라고 했는데 C제곱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제곱과 B제곱의 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9라고 쓰면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이 -1인 이 상태의 식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양변에다가 9 곱하기 16을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은 9 곱하기 16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다 라고 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실제 이제 식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타원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뭐라고? 주축의 길이가 곧 거리의 차다. 이 주축의 길이가 거리의 차다.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2B가 나온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2A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둘의 합이 C제곱이다 라고 기억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5,0이랑 -5,0이 있으니까 초점이 여기랑 여기 있어. 그러면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리의 차가 8이니까 요 길이가 8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처음에 안 떠오를 때는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림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그리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의 차가 8이면 요 A 값이 4니까 A제곱은 16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하면 그게 25가 나와야 되니까 B제곱은 9구나 라고 해서 A제곱과 B제곱을 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를 어떻게 문제에서 또 풀어가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